오늘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바로 원상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벽지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도배를 다시 해야 된다. 장판이 많이 긁혀서 갈아야 된다. 싱크대 문도 덜렁덜렁 거려서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임차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면도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냐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는요, 임대차를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만 원상 회복하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벽지가 4년 동안 자연스럽게 변색됐다, 장판이 생활하면서 조금 낡았다, 가구 놓았던 자리에 자국이 남았다, 이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반면에 임차인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벽에 목을 좀 지나치게 많이 박아서 벽 자체가 훼손이 됐다. 아니면 반려동물 때문에 벽지나 장판이 크게 훼손이 됐다. 아니면 실수로 물을 쏟거나 누수가 발생해서 나무로 된 마루가 망가졌다라든지 문이나 가구를 옮기면서 찍어서 파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전체 교체 비용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벽지 같은 경우도 일부분의 오염 때문에 전체를 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분만 갈면 되고 아주 특이하게 그 일부분만 갈았을 때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수리를 한다는 건 좀 과도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감가상각비입니다. 만약에 벽지를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4년 정도 된 거를 새로 갈게 된다. 그러면 임차인 덕분에 임대인은 더 빨리 새 벽지를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감가상각을 해서 전체 비용 중에 일부만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한 원상회복비를 빼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집 내부 사진, 벽지, 장판, 가구, 싱크대, 욕실 상태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둘째, 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주장하면 바로 동의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리 견적서 보여주세요. 실제로 견적서만 요구해도 그 금액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있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직업 명령 신청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려는 경우에는요,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게 명확하다. 그러면 임차인이 직접 하시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 측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교체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구해온 견적서는 임차인이 할 때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요. 네, 임차인이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에 동의 안 하면 보증금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임차인이 많이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냥 인정하고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과도한 금액이라서 동의 못한다, 필요하면 법적으로 판단받겠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서 돈을 받아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도 하겠지만 사건 등기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훨씬 즉각적인 압박이 되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왜 효과적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요, 등기부등본에 바로 표시가 되잖아요. 즉, 이 집은 보증금 분쟁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겠죠.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급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걸 어필을 하다 보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급한 사람이 협상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공제하겠다라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지체 없이 빨리 달라고 하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원칙을 상기시키는 게 오히려 돈을 빨리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보증금이 다 지급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을 상기시켜서 협상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